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44번째 시간, 이제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영업직원들, 우리 후배들, 차별화된 영업직원이 되기 위한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소통이라는 주제가 참 크고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이미 받으셨을 거고, 이런 것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한국영업혁신그룹에서도 이 소통만으로도 거의 한 54시간 이런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을 정도로 크죠. 근데 오늘 20에서 25분 내에 마무리하기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두 파트로 나눠 진행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진행 경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지요. 이 한자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 익숙하지 않은 소자죠. 옆에 소자의 붓으로 있는 것 말고 오른쪽에 흐를 유자가 있죠. 흐르듯이 흐른다는 거죠. 소통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지식, 신념, 이런 것들을 전달하죠. 그 다음에 주고받는 공유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죠. 공감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소통의 궁극적인 끝이죠. 소통이 결국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토킹하거나 스피킹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지는 않죠. 소통의 하나의 수단의 일부이죠. 한자로 이 소통이라는 것은 여기 말한 대로 소자의 의미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막히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뜻이 서로 오해가 없는 경지에 도달했을 때 소통이 된다, 소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스트 라틴어에서 시작된 말이죠. 말 그대로 서로 상호 간에 understand 레벨을 맞추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mutual understanding 레벨까지 이르는 걸 이제 소통이라고 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은 말하는 거나 이럴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마지막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영업 직원들이 어떻게 소통을 잘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영업에 대한 정의를 하는 5개 문장을 뽑아서 얘기할 때 썼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영업은, 셀링하는 것은 설득하는 기술이다. 설득하는 기술이다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소통에서 하나로 모이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소통에, 또는 우리가 흔히 설득력이다, 영향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기꺼이, willing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만, 기꺼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 끌고 올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설득력 또는 소통 능력 또는 영향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용어가 섞여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소통이라는 의미는 설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라고 봤을 때 하나로 쳐서 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해를 하셔도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통 역량이 뛰어나거나 설득력이 뛰어나거나 또는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강의 동안 워크숍을 통해서 얘기할 때 수없이 많은 대답이 나오지만, 저희가 정의한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curiosity, 탐구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그리고 뭘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소통력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뛰어나죠. 고객의 고민을 고민하고 고객의 고민을 이해하려고 하는 curiosity, 고객이 지금 생각하는 문제, 고객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curiosity, 이런 것이 있을 사람들이 결국은 공감대를 형성한 토대를 만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연성입니다. 참 사람은 하나의 생물처럼 무생물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수없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죠. 이런 것을 다 다른데 우리가 수학 공식 외우듯이 1 플러스 1은 2다, 2는 4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인간관계죠. 그러면 그러한 변화 환경에 따라서 얼만큼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내가 생각한 것이
전혀 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설득력, 영향력이 뛰어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겠죠. 두 번째는 플렉서빌리티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전달하는 사람이 명료해야 되겠죠.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리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만났을 때 또는 고객이 우리를 만났을 때 고객이 저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요소가 뭡니까? 저 사람과 얘기하면 명쾌해. 저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공감이 돼. 저 사람한테 뭐 배울 게 있어. 이렇게 될 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저희가 볼 때는 첫째는 큐리오리티,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유연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명확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소통, 설득,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결국 나와 상대방이 존재하겠죠. 나와 고객이 존재하겠죠. 내가 고객을 설득하고 싶은 나의 주장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고객은 고객의 고민과 니즈가 있겠죠. 이 사이를 어떻게 좁혀서 하나로 모이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소통의 궁극적인 가는 길이고 목적이겠죠. 근데 고객은 이런 니즈나 고객의 의사결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또는 조직 내의 또는 기타 외적인 요소를 고려한 이른바 폴리티컬한 어떤 요소에 의해서 고객의 니즈가 변하기도 하고 의사결정 기준이 바꿔지기도 하겠죠.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 직원이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제품과 솔루션을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도 고객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이를 어떻게 해서 서로 중간에서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과 영향력 또는 설득의 프레임워크라고 하게 되겠죠. 저희는 네 가지 요소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라포라고 얘기하죠. 이 라포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서로 이질적인 사람이 만나서 그 간극을 좁혀가는 기법, 이것을 흔히 통칭해서 라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영업하는 사람들 이 용어에 굉장히 익숙하리라고 보여주는데 처음 만나는 고객한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서먹함을 없앨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리스닝, 경청을 잘해야 된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경청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는 효과적인 질문의 기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가치가 명료해야 되겠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2주 동안 진행할 이 설득과 공감력, 소통의 프레임워크에서는 두 가지만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경청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질문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뭐 익숙한 얘기라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리스닝에 대한 얘기 또는 퀘스처닝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싶은 건 아니고, 영업 직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포인트만 전달하는 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닝, 퀘스처닝만 가지고도 뭐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전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영업 직원들이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만 말씀드리니까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서 영업 직원이 이 포인트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닝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술입니다. 기술이란 말은 뭐죠? 결국은 연습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경청의 세 가지 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자세가 바라야 되겠죠. 바른 자세로 들어라. 또는 상대방에게 내가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걸 보여라. 굉장히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중간중간 반응을 해야 되죠. 눈을 정확히 맞추고 상대방의 고개를 끄덕끄덕이다 하고, 어떨 때는 말로써 그렇다는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표정을 지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통하고 마지막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요약이죠. 어떤 비즈니스 얘기를 할 때는, 뭐 사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복잡한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고객과 대화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고객이 길게 얘기할 때 내가 명확하게 이해했음을 고객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요약입니다. 리프렉션이죠. 리프렉트란 말은 서로 반사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한 얘기를 내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는 거죠.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자세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죠. 흔히 세계의 인형 또는 세계의 황금 인형 이렇게 많이 얘기가 퍼져 다니고 있죠. 이 세계의 인형 얘기는 우리나라 한국 동화로 나와 있기도 하고 세계의 황금 인형은 또 여러 가지 우화로도 펴져 있기도 하죠. 한 나라의 왕이 옆에 나라의 친한 왕에게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퀴즈를 내는 걸 좋아하고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이 왕이 친구한테 인형 세계를 보내죠. 황금 세계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아이들 인형이라고도 나오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죠. 친구요, 내가 지금 보내는 세계의 인형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인형의 가치가 가장 좋은지를 얘기해 주렴 하고 보냈죠.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이 친구가 보내오니까 역시 이 친구가 좋은 또다시 뭔가를 보내왔구나. 그래서 열심히 세계의 인형을 쳐다보죠. 크기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은 것 같고 색깔도 똑같고 아무리 봐도 차이를 모르죠. 그래서 그들의 신하에게도 물어보지만 신하들도 모른다 그러죠. 마법사한테도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죠. 고민에 빠져서 누가 과연 이 차이점을 발견해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우화와 밑에 있는 우화에서 답을 준 사람이 다르긴 달라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인형을 유심히 보다가 임금에게 은실을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머리카락을 달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보니까 귀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는 거죠. 세 개의 인형이 동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귀에다가 은실 또는 머리카락을 집어넣으니까 하나의 인형에서는 그 은실이 입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끝이. 하나의 인형에서는 끝이 귀로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의 인형은 그게 배꼽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발견해낸 사람이 임금에게 얘기하죠. 세 인형의 특징을 보시면 회화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이 얘기를 들을자마자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나온 사람이죠. 어떤 한 사람은 듣고선 귀로 나온 사람은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려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의 인형은 귀로 듣고 마음 깊숙이 헤아려서 그것을 가슴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형이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죠. 얘기를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그냥 듣고 자기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내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듣죠. 아까 경청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과연 그 사람의 자세와 그 사람이 집중하는 것은 눈빛에서도 나타나고 표정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경청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 이런 사람이 있겠죠.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관계없는 얘기야. 나는 관심이 없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겠고 듣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요 얘기가 궁금해 라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 궁금한 사항만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나 듣기만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준비한 기자들이 하는 패턴이죠. 영업 직원들이 고객에 대해서 뭘 알기 위해서 가져가서 그 질문을 열심히 하면서 그 질문한 것만 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마지막은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리스닝이 존재하겠죠. 아까 귀로 들어가서 배꼽으로 나온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열려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른쪽 끝. 가장 경청을 잘할 수 있는, 리스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죠. 리스닝의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가 우리 한국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엄청 많이 알려진 코비 박사의 인디안 토킹 스틱입니다. 코비 박사 곳곳에 강연할 때마다 이 얘기는 많이 하죠. 자기가 직접 선물 받은 인디안 스틱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 뭡니까? 인디안 추장 리더들
회의에서는 이 스틱을 가진 사람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할 동안에 누구도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질문이나 확인을 위해서나 그럴 때나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이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 상대방 얘기를 전부 다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인디안 토킹 스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비 박사는 많은 경우에 추천하죠. 굳이 인디안 스틱이 없어도 됩니다. 숟가락을 들고 해도 되고 연필을 들고 해야 되고 내부에서 회의할 때 룰을 정해서 지금부터 얘기할 사람은 이 볼펜을 가진 사람만 얘기하세요. 또 이 숟가락을 든 사람만 얘기하세요. 라고 식당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 마이크를 들은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공적인 회의에서는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고 마이크 켜진 사람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잊지 말 것은 무슨 회의든 토론에서든 인디안 토킹 스틱이라는 이 정신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스닝의 가장 어려운 영업 직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뭐다? 리플렉션이다. 요약하다. 요약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그럼 요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겠죠. 요약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스텝은 상대방 얘기의 키워드, 핵심 표현을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정확하게 3분 동안 얘기하지만 그 3분 속에서 그 사람이 얘기한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잡아내기 중요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강조한 초점에 맞추어서 요약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시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기획팀에서 검토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가 잘 구현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생산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어떻게 이행하는 거냐는 건데 3년 전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시도를 했을 땐 온갖 종류의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관련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과거에 생긴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거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관련자들의 확신을 어떻게 시켜줄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의 영업직원 입장에서 고객한테 리플렉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여기 나온 6문장 넘게 얘기를 했던 것들 30초 넘은 것을 딱 5초에 얘기할 수 있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상대방은 영업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크로리티가 굉장히 높은 친구다. 리플렉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직원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세다, 리액션이다 이런 것보다 마지막에 영업직원들 항상 습관들일 것은 이거다. 다시 한번 키워드는 상대방이 고객이 하는 얘기를 키워드를 단어를 메모를 해라. 기자들도 똑같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면 당신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뜻이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업직원들이 현장에서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차트는 이미 지난주 리더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들을 청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직원들이 들을 때 조심해야 될 제가 세 번째 드린 팁이 뭐냐. 절대로 하지 말 게 뭡니까? 위시 베이스 리스닝을 하지 말아라. 위시 베이스 리스닝을 하지 마라. 여기 들을 청자가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내놓고 아까 세 가지 인형에서 나왔던 것처럼 귀에서 듣고 배꼽에서 나온 실이 나오는 그 인형처럼 그죠?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대신 영업직원은 절대로 고객이 하는 얘기를 내가 바라는 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객이 얘기한 것이 명확한지 확인해보고 그 입장이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내부와서 얘기하면 안 되죠. 부장님,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반드시 의사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해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해준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부에 와서 그 부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반드시 의사결정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장님이 그 의사결정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서 모호함, 불확실성이 워낙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장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경험상 이분은 그것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혀 보고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영업직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세 번째, 리스닝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시 베이스의 리스닝을 하지 마라. 그리고 행간을 정확히 읽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리스닝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리스닝을 잘하는 법, 그 연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항상 인디안 토킹 스틱의 정신을 가져라. 집중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나에게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의 얘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듣는 습관을 들여라.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은 일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길게 설명하는 고객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요약하는 기법을 열심히 연습해라. 마지막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위시 베이스 리스닝을 하는지 아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리스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내용이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께 이론을 전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리스닝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퀘스처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를 부르는 소통에 잠깐 말씀드리고, 영업 직원들이 가장 망각하지 말아야 될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점정,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 영향력 행사, 설득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고, 첫 번째 리스닝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소통의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